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충북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60여 곳의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상 체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손톱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농민은 절규합니다. 우박이 휩쓸고 간 과수원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잎사귀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떨어진 열매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과수 한 개만 봐도 생채기가 10곳 이상이 났는데 얼마나 우박이 심하게 쏟아졌는지 짐작 가능케 합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친 농작물은 물론이고 복구를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상 체계가 실제 손실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농작물 재해보험뿐인데 수확 후 기대할 수 있었던 판매 수익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판매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대로 50%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그에 대한 자부담이 또 20%가 저희 자부담금이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주는 농약 지원금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준은 만제곱미터당 276만 원. 이 농가는 6,000제곱미터 규모로 약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체 10번 중 농약을 2번 정도 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지원 아닌 지원은 조금이라도 해주면 저희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를 해서 한 거하고는 완전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조금 와닿지가 않죠, 저희한테는. 더 큰 문제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 할증이 붙는 제도입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보험과 지원금이 있어도 복구 비용과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도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의정 갈등 이후 진료 차질과 병상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충북대병원은 인력과 진료 체계 정비를 통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증 병상 비율이 증가하는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과도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 이판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충북대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 대부분 진료과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정원의 약 10% 정도만 충원돼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난은 병상 규모 축소로 이어져 재정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북대병원의 전략은 인력 재배치였습니다. 일반 간호사를 전공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해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달 기준 154명의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가 각 진료과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채용했지만 임용하지 못했던 신규 간호 인력 206명에 대해선 올해 들어 51명이 입사했고 하반기엔 75명이 추가로 입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 병동 운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병원의 월별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평균 63.2%에서 올해 평균 66.1%로 소폭 상승했고 지난 2023년 40%대에 머물던 전체 환자 대비 중증 입원 환자 비율 역시 2024년 들어 평균 50%를 넘었고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재정난 등 악재 속에서도 체계 개편이 실제 병상 가동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충북대병원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특히 지방대학병원들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어떤 중증 질환 또는 만성 질환, 희귀 질환을 중심으로 그런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대병원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단양구는 쏘가리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쏘가리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쏘가리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축제가 무기한 중단됐고 낚시객들도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의 상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단양군 구경시장 입구에 우뚝 선 쏘가리 조형물. 민물고기 제왕으로 불리는 쏘가리는 단양군의 군어로 지정될 만큼 단양군을 상징해 왔습니다. 수질이 맑고 여울이 많은 남한강 상류는 초여름이면 전국의 낚시꾼들로 북적였고 쏘가리 낚시 대회는 20년 가까이 단양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쏘가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부터는 낚시 축제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회 당시 7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잡힌 쏘가리는 단 한 마리뿐. 이듬해에도 4마리에 그쳤습니다.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가 뭐 1시간 이상씩 걸렸거든요. 저 수중보 생기고는 뭐 한 마리 나오고 뭐 서너 마리 나오니까 그거는 뭐 개체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쏘가리가 잡히지 않으면서 한때 800명 가까이 몰렸던 낚시대회 참가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았던 낚시객들은 인근 지역인 영월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객들의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아졌죠. 상황이 많이 나빠졌죠. 그래갖고 밥 먹고 살기 좀 그렇죠. 좀. 지금 좀 덜 좋아요. 단양군은 개체수 감소가 심각함에 따라 취어 방류량을 30% 가까이 늘렸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십 년간 방류 사업을 이어오면서 쏘가리 개체수 변화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전무합니다. 그 단양강에 어떤 고기가 서식하고 이런 어느 구간에 쏘가리가 많이 분포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낚시 대회에 적정한 시간이나 뭐 날짜, 장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군어 지정과 특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까지 20년 가까이 쏘가리 관광 사업에 공을 들였던 단양군. 개체수 급감과 함께 상징성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생태적 관리와 자원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원의 전 현직 일부 직원들은 최 원장이 가구 주문 등의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최 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들 의혹에 대해 최 원장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을 지낸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9개월간 충청북도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사망한 보은군 거주 60대 여성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북의 두 번째 SFTS 환자인 A씨는 지난 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9일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과 SFTS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투자 유치죠.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3년도 채안돼 투자 유치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앞으로 100조 원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도 채안돼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 배터리 연구와 제조시설 증설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같이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 사업 확장과 에너지 솔루션의 비전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샘표식품도 기존 영동 공장 내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 기업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LG화학, 현대모비스 등 1231개, 투자 액수는
60조 1,452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64조 4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34만 4천 명에 이릅니다. 관세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이 유독이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가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중부권 4개 시군에 90%가량 편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충북 3대 전략산업에 집중되는 점도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첨단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유치 등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 AI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60조 원 조기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적인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남 공주 구도심에서 백제 성왕 때 지어진 대통사의 유물 만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로 대통사의 건물 양식들과 번창 시기 등을 밝혀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대통사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발굴 현장. 빛바랜 기와에 대통사의 상징인 큰 대자가 보이고 흙으로 빚은 불상의 조각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발굴 2달 만에 백제 성왕 시절 지어진 대통사 유물 12,800여 점이 나온 겁니다. 1500년 전 쓰임이 다한 기와는 건물의 초석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곳에서 대통사 폐기와 수천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서에 기록된 사찰 중 건립 연도와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대통사. 유네스코 문화재인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함께 백제 웅진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도를 완성하는 4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찰인데요. 대통사 기와명이 이제 폐기된 상태로 대량으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을 사찰 구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주 구도심에서 수십 년 넘게 발굴 작업이 이어지며 유물들이 나왔지만 사찰터가 나오지 않아 대통사의 실제 모습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굴에서는 목탑에서만 발견되는 작은 불상이 나와 대통사 안에 목조탑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70%의 유물이 고려시대 유물들로 확인돼 백제시대부터 시작된 사찰이 고려시대에 가장 융성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2027년까지 대통사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예정인데 이런 조성 과정에서 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마지막 퍼즐 대통사의 어떤 실체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의 발굴 범위를 넓히면 베일에 쌓여있던 대통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 지역 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가동되는 상황실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내 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지사 집무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는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지역 상품권 집행률 등을 표시한 상황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JB가 보도한 58억 원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는 단양 국도 5호선 선형 개선 공사가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관리사무소장 등과 논의한 결과 단양군의 시멘트 업계와 적극 협의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단양국도 5호선 선형 개선 공사는 기존 도로보다 1.8m 높게 시공돼 차량 전복과 추돌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엄 의원은 준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초호화 연수로 김용수 총장이 지난달 직위 해제된 데 이어 연수에 함께했던 충북 도립대 교수들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도립대 교학처장 A 교수를 비롯해 산학협력단장과 창의융락교육지원센터장, 기획협력처장 등 4명에 대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행은 지난 2월 4박 5일 일정으로 학교 예산 5,250만 원을 들여 제주 연수를 다녀왔고 보고서에는 연수 인원을 15명으로 부풀려 작성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설치된 시민 분향소가 기습 철거될 때 이에 항의하면서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1층 현관문 잠금 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입행위는 위법하지만 시장 면담으로 철거를 막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